노동 생산성은 꼴찌라. 이러다 나라 망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동 생산성이 꼴찌라.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저는 이 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기준이에요. OECD 회원국 중에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일랜드가 1위예요. 예, 154.9달러. 그리고 노르웨이가 2위입니다. 136.7달러. 미국은 8인데 97.7달러고요. 독일은 10인데 96.5달러입니다. 일본은 29위예요. 56.8달러까지. 예,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33입니다. 53.3달러예요. 아니 OECD 회원국이 38개입니다. 38개 중에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33이면 꼴찌죠, 꼴찌.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최악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요. 와, 이것을 보니까요. 저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이게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말겠다를 가지고 깃발을 들고 예, 범법을 해가면서 도로를 점거하는 거.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진정 나라를 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라를 어떤 예, 구국의 일념으로 그들이 나섰다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노동 생산성부터 올려야 됩니다. 예,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지 지금 나라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예, 이게 노동 생산성이 안 올라가면 여러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요. 일은 일대로 안 한다는 뜻이 돼요.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많이 받겠다. 이건 욕심이잖아요. 일을 더하면 더한 만큼 돈을 받고요. 일을 덜하면 덜한 만큼 돈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할 수 있죠. 언제든 망할 수 있습니다. 예, OECD 회원국 중에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거든요. 일반적으로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진국 클럽에서 지금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33위, 38개국 중에 33이면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의 선동에 휘말리지 말자. 정치의 선전선동에 휘말리면 이게 정치가 다 망조를 만들거든요.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이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실제 살리는 거거든요. 정치의 본 뜻을 보면요. 그런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만 들어가면 망해요, 다. 대표적으로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보십시오. 정치가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 짓지 마라. 신재생 에너지 더 많이 활성화시켜라. 세상에나 그런 것을 정치가 왜 합니까? 그건 전문가 영역이에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현재를 다 파악한 다음에 15년 동안의 플랜을 짜서 2년 동안 계속 예, 이게 바꿔가면서 예, 국가 100년 대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들이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것 이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정치만 들어오면요. 그게 부서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만큼 최악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는요. 경제 영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노동단체면 노사가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니까 충격적이죠. 사실 우리는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말입니다. 일본을 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33,849달러고요. 대한민국은 35,563달러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일본이었는데 일본을 따라 넘겼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선진국으로 우뚝 설 날 그날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수출도 보면 지금 한일 간의 수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꼬꾸라지고 우리는 많이 늘어서 이게 2024년 기준으로 1월에서 11월까지만 보면 202억 1200만 달러밖에 수출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은 6425억 9800만 달러를 수출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6228억 8600만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야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 일본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말입니다. 일본이 다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일본의 말입니다.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8이지만요.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요. 한때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21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밀리다가 2022년에는 30위까지 밀렸거든요. 2023년에는 29위로 한 단계 도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8위로 도약을 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2019년에 31위였는데 2021년에 30위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 33위, 2023년 33위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게다가 노동 생산성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한두 번 일본을 추월해보고 이제 우리도 꼬꾸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꼬꾸라질 수 있을 때가 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늘 변합니다. 일본은요. 나름대로 경제개혁을 단행을 했고요. 아베노믹스라는 게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탈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고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입니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될 주체들이 정치투쟁만 하고 있으니 이거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산업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제는 더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저는 우리 각자가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똑부러지게 하는 것.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오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대한민국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